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에 벌써부터 대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대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선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권의 한동훈, 홍준표, 야권의 이재명, 조국 등 대선 주자들 간의 기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요. 이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좀 힘이 빠지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레임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하고도 다 맞물려 있어서 더 재미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의 대선 경쟁에 불을 당긴 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선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총선 후에도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선거를 망쳤다. 그리고 셀카로 폼 잡으면 다냐. 한동훈의 대권놀이 하다가 총선 실패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같은데 이거를 중진 의원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공격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배신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그 배신자 프레임을 또 씌우는 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여당 내에서도 홍 시장의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하다. 그리고 누가 봐도 총선 참패의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당원들 조사에서도 50~60%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다. 한동훈 책임은 한 1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번 선거 참패의 최대 요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거는 국민 모두는 아니고요. 대다수가 이제 공감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이 여권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심지어는 2월 중순 말쯤에는 국민의힘이 그 총선에서 150석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공공연했죠. 사실, 이거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사실 여당이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탄 게 맞고요. 근데 이게 왜 꺾였습니까? 꺾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꺾이기 시작한 게 3월 10일쯤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 강행, 그리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의 핵칼 테러 발언 논란, 여기에 이제 치명타를 안긴 거는 이제 875원 대파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여권이 크게 이제 흔들리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비명 행사, 공천 이런 건 다 온데간데 없고, 이제 모든 게 이종섭 호주대사 이거 도망가는 거 아니냐, 도피런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황상무 시민사회에서 이게 핵칼 테러 발언으로 인한 여권의 언론 대응 인식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게 이제 875원 이제 대파 발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결정타가 돼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말도 안 되는 막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성상납이니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막말 논란까지 다 잠재울 정도로 이제 파장이 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권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고, 급속하게 이제 지지율 급락 속에서 나중에는
야권 뭐 전체가 이제 200석을 넘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했고, 그게 이제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잘하면 200석 넘긴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후보들이 야, 이거 잘하면 200석 넘겨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객관적인 정치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책임론이 윤 대통령이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이제 그렇게 먹혔고, 이 모든 뭐 김준혁 막말 논란, 그 양문석 부동산 대출 논란, 그 다음에 이제 공영훈 후보의 자식 증여 문제, 뭐 이런 걸 그냥 한순간에 다 잠재웠지 않습니까? 뭐 이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왜 그러면 한동훈을 강력하게 비판할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이제 자기가 다음번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데 지난번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류 쪽하고 각을 세워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지지에서 10% 이상 앞섰지만 결국 이제 당내 그 뭐 당원들 조사에서 크게 밀리면서 이제 대선 후보에서 낙마하는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홍 기자이 그러면 뭐 윤 대통령을 계속 옹호했느냐? 아닙니다. 계속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다가 총선 과정 그리고 직후에 확 돌아선 거예요. 입장이 이제 급선회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제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고 윤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배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자기는 친윤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흔들기에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없어도 대통령과 각이 진 사람, 소원한 사람이 대통령 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설인데요. 대통령은 후보를 대통령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서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이게 뭐 불문율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자기가 다음번 대권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뭐 그래서 이왕에 그럴 바에는 친윤과도 좀 관계 개선을 해서, 그렇게 관계 개선을 하면 여전히 뭐 지금 친윤이 여당에 뭐 한동훈계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이제 다수의 그런 세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을 장악하면 자기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거지 같은 억지 논리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을 많이 비판했다. 자,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이걸 감수하고 이렇게 가면 좋았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발끈했죠. 배신자 프레임에는 아니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왜 배신자냐? 이건 용기다. 그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종섭 파문, 그 다음에 이제 황상무 발언 논란, 대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논란, 뭐 이것까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어찌됐건 한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 국민 눈높이로 접근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결국 각을 세우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빗대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배신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몰아가는 거고, 그거를 정면 반박한 거죠. 이게 왜 배신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는 것이 이건 배신 아니다. 용기다. 뭐 그런 걸 바로 잡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범야권 200석을 막지 않았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털지 않고 갔더라면 아마 200석 되지 않았을까. 그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뭐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건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했죠. 그 윤 대통령과의 식사도 뭐 건강상 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건 뭐 식사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그런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거로 보이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식사를 제안한 건 이제 비서를 통해서 한 거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홍준표 시장이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졌어요. 사실 이게 뭐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연결고리가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했죠.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 국민밖에 없다. 이 얘기 뭐냐면 아니 대통령하고도 뭐 예를 들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대통령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시사한 거로 보이고요. 더 재밌는 거는 대통령과의 식사는 거절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비대위원들하고 또 저녁 먹었단 말이죠. 저녁 먹으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내공을 쌓겠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경륜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집에서 노는 기간이고 정치 공백기 이때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재계해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겠다 뭐 이걸 분명히 했다고 보여요. 홍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차제에 좀 죽여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다시 힘든 게임을 할 수 있겠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의 갈등, 신경전, 기싸움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표가 일단 야권의 대선 유리한 고지는 선점한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하자. 근데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는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제안을 거부했는데 요번에는 뭐 지지율이 워낙 뭐 땅에 떨어져가지고 뭐 땅에 떨어졌다기보다 뭐 더 떨어질 지지율이 있나 모르겠어요. 콘크리트를 뚫고 뭐 지하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으로는 국정 운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밥 먹자 이렇게 이제 사실 뭐 제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제의를 해놓고 이제 뭐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좀 다음 주 중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25만 원 의제 뭐 이런 거에 대해 좀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회담을 안 하는 상황은 저는 뭐 이건 고려하지 않고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이고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다급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가니까 다급해진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 혁신단 대표입니다. 이러다가는 야권의 대선주자가 그냥 이재명으로 쫙 가버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치고 나왔죠. 아니 윤 대통령 만나기 전에 범야권 대표들도 만나서 175석이 아니라 192석의 범야권을 대표하는 그런 주자로서 윤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연석회의 뭐 이런 거 합동회의를 제의를 했는데 싸늘하죠. 이재명 대표는 답을 안 합니다. 왜? 아직까지 뭐 특별한 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측근이 이런 얘기했죠. 아니 조국 대표는 아직 배지도 달지 않지 않았냐. 국회도 시작이 안 됐다. 그런데 지금 무슨 192석이라고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견제를 하는 겁니다. 뭐 보이지 않는 견제를 한 거고요. 근데 뭐 이제 당연히 이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를 띄워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뭐 그런 차원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주자들의 기싸움이 치열해질 텐데요. 뭐 당장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의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부족한 분야가 이제 정치 경륜이죠. 그래서 정치를 진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얼마나 거기서 갈고 닦을지가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뭐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고 대선으로 가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또 여하히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나면은 뭐 큰일 나죠. 빨리 나면 배지 잘못하면 달지도 못하고 이제 끝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그런 측면에는 제일 해피한 입장이네요. 그냥 여러 주자들을 싸잡아서 공격하면서 그냥 가면 되니까 뭐 그렇지만 대선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후보들의 대선의 시각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해 나갈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